자, OSPF 컨피그레이션 모듈에서 2.4 Modify Single Area OSPF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모디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 값이에요. 매트릭스 값이 과거에 너무 이제 간단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링크가 상당히 우리가 하이스피드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하이스피드화 된 거에 대한 걸 못 쫓아가니까 그거를 모디파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에 대한 거는 우리가 라우팅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그 혹시 필요하면은 그 내용 우리가 SRW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베스트 패스를 디터민 할 때에 어디가 이제 베스트 패스인지에 대한 거를 찾을 때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어 코스트 하는 것이 베스트 베더 패스죠. 로어 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수록 그쪽 길이 좋은 거죠. 결국 이 코스트에 대한 내용은 대개 보면 밴드위드스하고 이제 반대로 비례하죠. 밴드위드스가 크면 클수록 코스트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이 이겁니다. 레퍼런스 밴드위드스하고 인터페이스 밴드위드스에 대한 코스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냐면 10의 8승이에요. 10의 8승. 10의 8승. 10의 8승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밴드위드스가 예를 들면 10메가인 경우 여기가 이렇게 메가bps잖아요. 10메가bps면 코스트가 10이고요. 패스트 이더넷 해갖고 100메가 이더넷짜리면 이제 코스트가 1입니다. 그게 사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패스트 이더넷 기본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가빗 이더넷이라든가 10기가 이더넷 같은 경우 이게 0.1, 0.01 이렇게 나와요. 근데 0.1, 0.01에 대해서는 안 씁니다. 왜? 인티저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0.1, 0.01은 전부 다 1로 돼요. 1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OSPF가 매트릭스 계산하는데 만약에 패스트 이더넷으로만 전체가 네트워크 링크가 구성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가빗 이더넷으로 돼 있다든가 혹은 뭐 10기가 이더넷 돼 있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밴드위드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오토코스트 레퍼런스 밴드위드스를 각 라우터에 모든 라우터에 이 컨피그레이션으로 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리 세트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리 하는 값은 IP OSPF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매뉴얼리 그 코스트 값을 일일이 다 계산을 자기가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간에 라우터 뭐 하나 바꿀 때 전체에 내가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했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뉴얼리 세트하는 것보다는 오토 코스트 레퍼런스 밴드위드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 엔 코스트 칼큘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더넷 같은 경우가 10에 요 계산이 틀렸네요. 요 값이 이제 1이 아니고 여기 10이 되겠죠. 10이 되고 요게 기준이니까 요 레퍼런스 요게 레퍼런스에 대해서 지금 거의 패스트 이더넷이 1이에요. 패스트 이더넷이 100메가 이더넷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빗 이더넷이 여기 보면 0.1. 그 다음에 10기가가 0.01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티저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요 값 자체가 전부 다 세임 코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놓으면 이제 링크에 대한 것이 인티저 값으로 변환하게 되면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1로 되니까 조금 불편하죠. 요 세 개가 것이 같이 다 1로 되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밴드위드스를 이제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앞에 썼던 그 내용이에요. 0.1
대한 거 nearest 0.1은 0이다. 거의 0인데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 cost assign to be equal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그다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fast 이더넷 이상에 대한 것 전부 다 1로 똑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렉트한 패스 디터미네이션, 베스트 패스를 찾기 위한 것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더 큰 값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의 값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오토코스트 레퍼런스 밴드위드스가 되겠고요. 단위는 보통 우리가 이게 10의 8승이었죠. 그리고 이게 단위가 메가 bps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8승까지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1기가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1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만으로 하면은 10기가가 됩니다. 10기가가 1이 돼요. 10기가가 1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00으로 하게 되면 기가빗 이더넷 자체가 이제 그 코스트가 1이 되고요. 만약에 10기가짜리를 1로 갖고 싶으면 이걸 만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초기화를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100으로 하게 되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nother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스페시픽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IP 코스트 코맨드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스페시픽한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라우터한테는 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저스트 하는데 지금 10기가 이더넷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그걸 어드저스트 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how IP 인터페이스 코맨드로 그걸 보니까 지금 만으로 세팅했습니다. 만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 요만큼에 대한 여기 만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기가에 대한 것 기준으로 해서 1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가빗 이더넷 링크는 10, 그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링크는 100. 그래서 패스트 이더넷까지가 이제 100으로 줄어. 이렇게 이제 값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는 이제 1000. 이런 식의 값으로 이제 제가 코스트를 이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accumulated cost. 이거는 패스 전체적으로 갈 때 어떻게 이제 변화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assuming 했어요. assume 이렇게 이제 설정을 모든 라우터에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링크에 대한 게 지금 기가빗 이더넷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G00, G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긴 기가빗 이더넷이니까 여기 코스트가 10이 됩니다. 코스트가 10. 여기도 코스트 10, 여기도 코스트 10.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룩백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은 코스트가 1입니다. 이거는 뭐 그 코스트 오토 코스트 요값 무관하게. 그래서 여기는 코스트 1, 여기 코스트 1, 코스트 1. 그다음에 여기도 아마 코스트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저 코스트 값 기준으로 나서 이제 OSPF가 패스트 패스에 대한 라우팅 패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에 어떤 네트워크에 이르게 될 때에 하기 위해선 각 코스트 값을 이제 계산 썸을 하게 되겠죠. 하나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R1에서 10점, 10점, 2.0을 도착하기 위해서 R1에서 10점, 10점, 2.0 여기 R1은 여기 있고요. 여기 10점, 10점, 2.0 그럼 얘가 보는 라우팅의 정보는 틀림없이 이쪽 패스로 하고 넥스트 헙은 주소가 10.1.1.6이 될 거고요. 거기를 넥스트 헙으로 하고 코스트 값은 11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코스트 10 플러스 여기 코스트 1에 대한 것이니까 코스트 11 하게 되었고 show IP 루트 해가지고 라우팅 정보에 대한 걸 보면은 거기 코스트 값이랑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show IP 루트 해가지고 여기 코맨드를 썼어요. 10.2.0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이 플래그가 OSPF고요. 10.10.2.0에 대한 것은
OSPF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매트릭스는 11, 그다음에 넥스트업은 1.1.6에 대한 걸로 이제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라우트 쇼IP 루트 10점, 10.2.0에 대한 라우팅 엔트리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제 봤습니다. 그랬지만 라우팅 엔트리 10.2.2.0에 OSPF 지금 프로세스 아이디는 10으로 되어 있고요. 디스턴스는 110, 이거 OSPF고요. 매트릭스는 1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됐냐면 1.1.6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링크는 0.0.0 기가빗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라우팅 디스크립터 블락, 라우팅 디스크립션 블락 앞에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정보로부터 이걸 이렇게 추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2라고 하는 라우터로부터 이거를 받았고 요거에 대한 매트릭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뉴얼리 set OSPF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여기는 인터페이스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바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요게 지금 프롬프트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IP 코스트 30이라는 걸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로컬 제로로 룹백으로 들어가가지고 룹백에 대한 것도 코스트 10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건 임의대로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바꿀 때 쓰는 코맨드가 IP OSPF 코스트, 그다음에 해당하는 값, 여기는 30하고 10을 이용해서 각각 링크 인터페이스에서 거기에 대한 코스트 값을 강제 설정하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백업 루트에 대한 페일오버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R1, R2에 대한 것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R1, R2에 대한 것이 링크가 끊어지게 되면 얘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라우트를 잡을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값을. 그래서 R1 입장에서 10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지금 쭉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값이 이제 커지는 거죠. R 여기 보게 되면 simultaneously 인터페이스를 지금 요걸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R1에 요 기가 이더넷 000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업데이트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R2로 가는 것이 전부 다 R3를 경유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R3를 경유해서 갔네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 주소 10점 지금 요 링크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제 셧다운 시킨 거예요. 이 링크를 지금 여기를 셧다운 시킨 거예요. 여기를 셧다운 시켰더니만 전체적으로 이제 헬로우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헬로우가 되면서 끊어졌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네트워크를 가는 게 여기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제 20이 되는 거. 원래 이거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 네트워크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한번 또 볼게요.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여기 보면은 4 네트워크, 8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증가를 했습니다. R3 코스트 1.4는 여기 1.4 요거 하나 볼까요? 1.4 자기 옆에 있는 네트워크인데 코스트가 3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거가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요 값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요것이 뭐냐면 앞에 R1에 대한 거잖아요. R1에 대한 거를 컨피규레이션 OSPF 컨피규레이션에서 지금 여기 값을 30으로 바꾼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 값이 이제 30이 됩니다. 이 값을 여기를 지금 30으로 바꾼 거예요. 30으로.
이거네요. 30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뭐 4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네트워크. 지금 요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50이 됩니다. 50이. 왜? 30이 있고요. 여기 코스트 10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스트가 얘 입장에서 10이 있으니까 그렇죠. 50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0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방일하게 앞에 있었던 거 다 동일하게 50 내지 40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넥스트업은 전부 다 R 수리가 되는 거죠. 요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헬로 패킷 인터벌을 또 우리가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타이머 인터벌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헬로 패킷에 대한 것이 every 10 second마다 이제 바꾼다고 계속해서 자기 멀티캐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다음에 헬로 패킷은 패시브 인터페이스에서는 세팅돼 있으면 이 패킷은 보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데드 인터벌이 있습니다. 데드 인터벌은 이거 4배입니다. 올라우트에서 그러니까 4개 정도의 OSPF 헬로 패킷이 안 오면은 다운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타이머가 여기 4배 디폴트가 4배입니다. 타이머 인터벌에. 그래서 데드 타임 인터벌이 있고 헬로 타임에 대한 인터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한 4배 정도의 타임을 갖는 것이 이제 디폴트가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OSPF 헬로우하고 데드 타이머는 인터페이스마다 컨피규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인접한 라우터하고 서로 매칭해 줘야 돼요. 바로 네이버 어드제이슨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R1에 대한 헬로우하고 데드 인터벌에 대한 세팅이 대체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show IP OSPF G000에 대한 것을 했는데 여기 뭐 1.5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는 10번이고요. 라우터 아이디는 1.1.1이고요. 포인트로 설정되어 있고요. 호스트는 지금 10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 안 했지만 이제 나옵니다. 타임은 인터벌 컨피규레이션이 헬로 10, 헬로 데드 타임은 40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 그다음에 아웃 오브 밴드 리싱크에 대한 타이머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how IP OSPF 커맨드를 써가지고 이 데드 타임이 카운팅 다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요 데드 타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풀 스테이트에서 여기 지금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드 타임 상태에서 40부터 해서 카운트 다운이 됩니다. 40부터 카운트 다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타임은 10초마다 리프레시가 되네요. 왜냐하면은 그 헬로우가 10초마다 받으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40에서 좀 떨어지다가 다시 헬로우를 받으면 다시 40으로 가고 그럼 30 미만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얘가 링크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 R1에 R3랑 연결돼 있고 R2랑 연결돼 있는 거. 근데 이게 서로 두 개가 링크를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터페이스에서는 각각 상대방하고 그 타이머에 대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꼭 동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을 때 OSPF 왠지 이 트래픽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트래픽을 굳이 이렇게까지 페일리어 나는 거에 대한 것이 잘 나지도 않는데 이 트래픽이 굳이 10초마다 이걸 헬로우를 보낼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는 더 늘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바꾸는데 디폴트 헬로 데이터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많이 운영한 경험에 따라서 지금 디폴트 값 10, 40초에 대한 걸 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리 모디파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인터벌, 데드 인터벌을 몇 초 몇 초로 하고요. 만약에 리셋을 할 때, 이걸 리셋을 할 때는 다시 뭐 10, 40으로, 제가 그건 안 해봤는데 10, 40으로도 해도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이렇게 no IPS, IP, OSP, 헬로 인터벌, no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리셋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저렇게 하고 해도 되고 40, 10하고 40으로 다시 바꿔도 되는지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커맨드는 저렇게 해서 디폴트 값으로 다시 모디파이 할 수 있다. 모디파이 된 값을 다시 디폴트 값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더 줄인 거네요. 좀 더 타이트하게 지금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5초, 헬로우는 5초, 그 다음에 데드 타임은 20초 해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거를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됐을 때 R1, R2, 로스트 어드 데이스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R1, R2는 다시 same hello interval 로 이제 컨피규레이션 되고요. 그거에 대한 코맨드 보는 게 show IP OSPF 네이버라는 코맨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하고 10으로 딱 설정하니까 얘가 자기 현재 프로세스 아이디의 쪽에 값이 이렇게 다운으로 바뀝니다. 다운으로 바뀌고 네이버 다운에서 데드 타임 익스파이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양쪽 링크를 서로 같이 맞춰줘야만 됩니다. 이쪽 그 해당하는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라우터에 헬로우하고 그 다음에 그 데드 타이머는 맞춰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패킷 트레이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실습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서는 디폴트 루트 프로포게이션. 그러니까 디폴트 루트 프로포게이션이 중요하죠. 라우팅의 기본적인 걸 하고 디폴트 루트 거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디폴트 루트로 다 보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자, 이 디폴트 루트에 대한 프로포게이트 하기 위해서 0.0.0.0 넥스트 헙 어드레스를 혹은 인터페이스 주소로 인터페이스 링크로 해가지고 여기가 디폴트야 라고 이제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보에 대한 게 그 다른 라우터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겠죠. 야, 우리 네트워크의 디폴트 루트는 여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령은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라고 하는 커맨드가 되겠고요. 이 example에서는 R2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룩백 인터페이스가 지금 그렇게 가정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폴트 루트에 대한 것이 모든 다른 라우터들한테 그거에 대한 걸 알려줘야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스태틱 루트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IP 주소 넥스트 홉 어드레스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그젠플 보시게 되면 그림이 어디 갔죠? 여기 보게 되면 넥스트홉이 여기 있는 라우터가 되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64.100.0.1이 얘건데 여기 보면 64.100.0.254 이렇게 여기에 넥스트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없고 그냥 601 요거 하나만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 있냐 여기 보게 되면 룩백 1번에 대한 것을 64.100.0.1 서브넷 마스크를 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0.0.0.0에 0.0.0.0에 루트백 1로만 정의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을 next of address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example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efault route without gateway, if not a point in the interface, it may impact performance.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루트백으로 딱 해놨는데 포인트 포인트이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네트워크면 이게 다른 그걸 하는데 보게 되면 라우터 OSPF10에 들어가셔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라고 하는 거를 실행해 주면 요 정보에 대한 거는 이제 모든 라우터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루트가 지금 R2가 갖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R2로 보내면은 걔가 디폴트 루트로 이제 다 처리한다라고 다른 라우터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자, propagate 돼 있는지를 보게 되면 R2에 보게 되면 여기에 태그가 O2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E1, E2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벗어나니까 우리 다음에 다음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요 E라고 하는 건 external route에 대한 의미다. 여기에 대한 E2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R2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태틱으로 이제 썼습니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리 커넥트 되어 있는 루트백 1에 대한 주소가 나오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라스트 리소트가 네트워크 000 요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얘는 R2예요. R1 입장은 다릅니다. R1은 R2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걔가 10.1.1.6이에요. 이게 R2에 대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0.0.0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갈 때는 여기를 경유해서만 가면 돼. 라고 얘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1.6에 요 값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1이 되겠죠. 코스트가 11이 되겠죠.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1.1.6으로 디폴트 네트워크는 10.1.1.6으로 이고 값은 11이라고 하는 코스트로 하고 OSPF를 통해서 그 값을 얻었다고 R1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패킷 트레이스 지금까지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싱글 에리아 OSPF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에리아 OSPF2 컨피규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SU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해갖고 간단하게 설정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간단한 정보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SUIP 루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OSPF 관련된 거니까 OSPF 네이버가 어떻게 돼 있지? 사용되는 프로토콜 상태 OSPF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OSPF 인터페이스 이런 코맨드를 가지고 나서 이제 네이버 OSPF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여기 있는 코맨드들이. SUIP 네이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드제이슨시 옆에 인접한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면 얘는 아직 풀 스테이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드제이슨을 다 못 받은 거죠. 만약에 non DR, BDR 그러니까 디지네이트 라우터라든가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가 아닌 라우터가 네이버 릴레이션십일 때 그때는 이제 풀 스테이트라기보다도 투웨이 어드제이슨이라는 걸 가지고 나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SUIP 네이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얘는 아직 풀 스테이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이버가 지금 3.3.3, 2.2.2 R1에서 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데드 타이머가
30 미만인 걸로 봐서 30에서 40 사이인 걸로 봐서는 헬로가 지속적으로 지금 리프레시를 해주고 있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라우터가 OSPF 어드제이슨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언제냐? 서브넷 마스크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그래서 서로 각각의 네트워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타이머가 서로 매치 안 됐을 때, 네트워크 타입이 한쪽은 브로드캐스트, 한쪽은 포인트 투 포인트로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코맨드를 뭔가 잘못 설정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좌우지간 어드제이슨시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됐을 때에는 뭔가 이제 양쪽이 갖고 있는 정보가 미스매치 나는구나, 혹은 내가 코맨드를 잘 썼구나라는 거를 하고 이제 디버그, 트러블 슈팅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OSPF 프로토콜 세팅되어 있는 거 볼까요? show IP 프로토콜 한번 쭉 볼게요. 프로세스 아이디는 OSPF 10으로 우리가 잘 설정을 했고요. 라우터 아이디 값은 1.1.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지금 에리아 제로로 되어 있는데 룩백에 대한 것이 있고 000기가 0000 이더넷 이렇게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라우팅 인포메이션 정보는 OSPF라는 걸로 받았고요. OSPF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3.3.3.3 이게 라우터 아이디입니다. 라우터 아이디 값으로 여기서부터 정보를 받았고 업데이트 한지는 지금 9분 30초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리아 값 제로, 그 앞에서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show I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보게 되면 OSPF 아우팅 아까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1 이번엔 show IP OSPF네요. show IP OSPF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OSPF 10으로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설정되어 있고요. 라우터 아이디는 1.1.1. 그 다음에 에리아 넘버는 제로. 에리아 넘버 제로가 거의 백본입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 에리아의 인터페이스는 3개가 있고요. 에리아가 오센티케이션 설정,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인증에 관련된 건데 에리아에 대한 건 오센티케이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된 것은 11분 31초 전에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4번째 실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11분 30초가 가장 최근 거고 지금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리아에 대한 게 LSA 3개의 반거, 그 다음 링크 SA 0, 좌우지간 에러가 없었네요. 하나도. 지금 보면 오페이크, 이제 애매하거나 두나 네이지 돼 있거나 DC빗 레스, 뭔가 에러가 난 거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OSPF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OSPF 인터페이스 하기니까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쳐줘야 되겠죠. 해당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라우터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 10, 라우터 아이디 1111, 그다음에 네트워크 타입은 포인트고요. 지금 그 인터페이스의 코스트는 1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기가빗 이더넷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운트 1이고요. 어드제이슨 네이버 카운트 1이고요. 어드제이슨 네이버가 2.2.2에 대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how IP OSPF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OSPF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그걸 간단하게 전체에 대한 걸 다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하나씩 보는데 이건 전체에 대한 걸 브리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프로세서 OSPF ID, 에리아 값, 해당하는 IP 어드레스하고 마스크, 해당 거기에 코스트, 스테이트, 여기는 이 넘버스인가 그럴 텐데 어쨌든
이거 뭐 기가빗 00 하나만 보게 되면 OSPF 아이는 OSPF 프로세스 아이디는 10번, 에리아는 0번. 여기에 정보는 10.1.1.5.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30. 코스트는 지금 1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물가물한데 요거는 뭐 좀 찾아보시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다. 넘버 오브 네이버 on each 링크. 거기에 몇 개의 링크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넘버 오브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네이버는 이제 하나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컬 룩백에 대한 건 없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에 대한 것이 네이버가 몇 개 있다는 포인트니까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만약에 저기 브로드캐스트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포인트니까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싱글 에리아 OSPF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또 한번 실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듈 2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2에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컨셉은 실은 간단해요. OSPF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하고 링크마다 잡아주고 그게 포인트야 아니면 멀티 액세스야. 그 다음에 디폴트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내가 좀 모디파이 하겠느냐. 뭐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거의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주안점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OSPF 관련해 가지고 코맨드 치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나서 이게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운영하다 보게 되면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것을 볼 때 그 코맨드를 쳐가면서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2장 OSPF 내용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